북한 이탈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두 번째, 언어, 심리,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북한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언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 사투리입니다. 일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이미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마사졌습니다. 전 처음엔 생소했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기억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마사졌다, 부서졌다, 망가졌다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발가시기 처음에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단어를 쪼개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사발, 밥그릇을 가시다, 헹구다 라고 해서 설거지가 되고요. 살까기, 살을 깐다, 다이어트가 되죠. 소비돈, 용돈이 됩니다. 숫자나 단위를 이루는 말도 다른데요. 저희는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렇게 거리의 단위를 카운팅을 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면리, 십리, 천리, 백리 이렇게 면리 단위를 카운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읽는 법도 저희는 1kg, 2kg, 3kg 이렇게 무게를 읽지만 북한은 1kg, 2kg, 3kg, 4kg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북한은 더하기, 덜기라고 읽습니다. 부정문의 어수는요, 저희는 머리가 안 따라준다 라고 이야기하죠. 집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정문의 어순이 도치가 이루어져서 머리가 따라 안 줘서 집에 들어 못 가서 라는 조금 특이한 부정문 어순을 취하고 있고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교직 초기에 북한 학생들이랑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선생님 공부 좀 잘 배워주십시오. 야, 네가 배우는 거지 내가 배우는 거냐? 나는 잘 가르쳐 줄 테니 네가 잘 배워라. 나는 잘 배워줄 수 없다 너네들한테.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이 배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잘 배워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치지 마시오. 선생님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몸 조심하시고 다치지 마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Don't touch me. 예, 제 몸에 손 대지 마세요. 닿지 마세요. 다치지 마시오. 라는 표현에서 오해가 좀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한자어가 매우 약해서 이런 한자 상식이 부족해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언어 정책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한자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교과나 역사교과 한국의 교과들을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교과 용어들이 다 한자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제도를 시험이라고 좀 쉽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이면에 담긴 뜻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심리적인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곡사포를 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 직사포를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곡사포를 많이 써서 좀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잡은 적이 있는데 너 왜 담배 피웠니? 라는 질문은 사실은 너 잘못했지? 라는 질문의 의도도 담겨 있어서 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안 피우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너 담배 왜 피웠니? 라고 했더니 북한 학생의 대답은 피우고 싶어서 피웠습니다. 이게 나를 무시하나? 싸우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알고 보면 이 표현은 선생님이 담배를 왜 피웠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선생님 제가 담배 너무 피우고 싶어서 못 참고 피웠습니다. 라는 지극히 1차원적인 직접적인 표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다면 북한 학생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배우기로는
북한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다. 물론 북한의 문화어, 표준어 사전에는, 문화어 사전에는 얼음 보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그 얼음 보숭이라는 단어는 북한 인민들이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시면 에스키모, 까까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말다듬기 사업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말 다듬었다고 다 사용하네? 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던데, 이제 말다듬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얼음 보숭이라는 문화어, 표준어로 제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알고 있는 그 북한의 문화어와 실제로 북한 언중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고 먼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겪은 문화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해인데요. 은행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북한은 다른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는 선생님, 나라에서, 아니, 은행에서 제 돈을 맡아서 지켜주면 보관료를 은행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돈을 지켜주는데 왜 은행에서 제 돈에 더해서 이자라는 돈을 더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를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표현으로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번 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이나 누나에 대한 반말, 또 불손한 태도, 함부로 하는 태도들이 좀 은연중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권위지향적인 태도들이 많이 있고요. 높은 사람에게 말하면 뭐든 해결되는 줄 알고 체계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안 통한다? 그러면 바로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런 체계 통하지 않아도 수령님이 정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국가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위지향적인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다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고 답을 구하려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래서 북한 출신 학생들끼리 북한의 현실을 두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 지역 간 이동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북한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양 학생, 함경도 학생, 서로 경험한 북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다름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틀린 거고 내가 맞다.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정하고 그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남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동화, 위인들, 예를 들면 뭐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콩쥐팥쥐 이런 상식이 좀 학생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자료, 문학 작품조차도 국가에서 통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남한 학생들, 남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 학생들은 체계적인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여서 그것을 좀 감안한 교수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이유는 어떤 생활고 위기 상황의 경험, 그리고 교육 기회의 부족, 상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떤 학습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겪는 처음 경험과
알게 되는 지식을 진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청하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남한을 그릇되게 배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제 드라마에 보면 불륜이 소재가 많이 되니까 불륜 국가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조폭 국가다. 워낙에 TV에서 그런 자극적인 이렇게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체계적으로 과학을 배우지 못해서 과학적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충약 대신에 뭘 먹는지 아십니까? 먹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회충약 대신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민간 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 공기가 독하기 때문에 몸 안에 그 담배 공기를 머금고 있으면 회충이 죽는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무엇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현실과 혼동을 일으킬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전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나라에 대한 그리고 당나라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한참 하셨는데 나온 질문은 선생님 그러면 한나라당은 뭔가요?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가정 환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한 내의 북한 이탈 청소년의 과정은 부모님과 양부모님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고요. 북한 이탈 청소년의 거의 90% 이상은 어머니와만 탈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호주, 가장을 중심으로 그 인원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주로 식량을 구하러 탈북을 많이 하셔서 한국에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입국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자녀를 데려오고 또 뭐 나가서는 아버지를 또 데리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탈북으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탈북을 결정했다면 한국에서 만나는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도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어머니가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또 가정 내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버지, 북한에서 이제 입국하신 아버지와의 마찰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 조정 실패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정 내 이런 불화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적응 유연성이 큰 어린 자녀들,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부모님들도 나만의 이제 적응을 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어린 자녀들이 오히려 적응 유연성이 더 커서 부모님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좋은 사례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심리 이해를 위해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EBS에서 몇 년 전에 진행되었던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근무했던 탈북 대안학교 학생들 몇 명,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탈북 대안학교 학생들 몇 명 이렇게 모집이 되고 또 남한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모집이 되어서 EBS에서 마련된 특정한 공간에서 1, 2주 정도 통일된 한국을 가정해서 한 교실에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하는 학교 현장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본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뭐 다른 수업들도 많이 이렇게 뭐 인사이트를 줄 만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미술 수업 시간에 자화상으로 유화를 그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생들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고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받고 좀 놀라워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학생들이 우와 저거 뭐지?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왜 저거 다 북한 사람들 그림이네? 저건 다 남한 학생들 그림이네? 라고 굉장히 좀 놀라워하고 했던 장면인데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들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남한 학생들 그림이고 어떤 게 북한 학생들 그림일까요? 예, 어느 정도 대략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윗줄에 있는 그림이 북한 학생들의 그림이고 아랫줄에 있는 그림이 남한 학생들의 그림입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윗줄의 그림은 좀 이렇게 구성이 단순하고 그리고 색을 좀 적게 사용한 특징들이 그림이고요. 아래쪽은 구성이 좀 복잡하고 다양한 색을 사용한 그림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심리가 굉장히 북한 학생, 남한 학생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학생, 남한 학생 뭐 연령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성장 배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심리가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통계로 보면 노란색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 정도, 우울 정도가 남한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특징으로는 낯선 세계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나쁜 건강의 행태,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식량난과 제3국 도피 생활 중에 경험했던 심리적인 상처들을 많이 안고 있고요. 성장기의 결핍과 결손으로 인해서 성장에 부진을 겪는 학생들, 그래서 왜소한 외모 때문에 위축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제3국의 불안한 생활로 인해서 유예되었던 정신적 성장이 한국에 오면서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서 20대가 된 학생들임에도 뒤늦게 사춘기를 겪는, 그래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 차에서 오는 특징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양성의 수용을 좀 낯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 인권의 이해 부족을 겪는 학생입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으로는 고학력, 나이가 많고 하지만 학력이 낮은 저학력의 상황에 의한 학습 동기 및 의욕의 상실을 겪는 친구들이 있고요. 준법 정신 및 잘못의 인정, 자율과 책임의 약화, 그리고 북한과 제3국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중독, 애정결핍, 감정의 기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교육 제도상의 문제, 그리고 지적인 수준, 성장기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어떤 결핍의 문제 때문에 지적 수준이 낮은 경우들이 있고 제3국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 숨어 살아서 강제 북송을 피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뭐 짧게는 몇 개월일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교육 공백을 겪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적인 요인으로 교육에 영향을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일반 중고등학교, 남한의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탈북 청소년의 7배에서 10배, 그러니까 남한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에 비해서 10배가량의 탈락률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염해학교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한겨레학교 같은 대안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정원에서 입국 경위 조사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이라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난민사무소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3개월가량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나원에 있으면서 주간에는 하나둘 학교라고 파견 교사들, 정규 중고등학교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근무하는 하나둘 학교 내에서 3개월가량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는 정착지로 가게 되는데 보통은 정착지 초등학교, 정착지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정착지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학력이 인정된 대안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나 드림학교, 여명학교 같은 대안학교로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공교육에 해당이 되는 학교들이고 이런 공교육 내 대안학교조차 편입이 어려운 학생들은 미인가 교육시설, 그러니까 인가가 되지 않은 공부방 같은 곳이나 그런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대학교까지 이런 과정으로 교육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학력이 인정된 대안학교로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의 모습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안에 강의동 한동을 빌려서 드림학교가 운영. 또 다른 학교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에 있는 여명학교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제가 드림학교 오기 전까지 14년 근무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국내에서는 제일 시설 규모가 크고 좋은 곳이기도 한데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모습. 그래서 이상의 학교들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학교들이고요. 이런 대안학교의 규모나 법적 근거, 지역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구분해야 될 부분은 한겨레 학교는 학교급상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하고요. 법적 근거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이고요. 정확한 의미로 대안학교는 드림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이 세 개 학교가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법령상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국내에는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세 군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법령을 따지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한겨레 학교까지 포함해서 4개의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안 학교들은 초중등교육부 시행령 43조에 의거해서 국어사회의 50% 이상만 공통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에 적합한 대안교과를 운영해도 되는 자율권이 부여되었다는 게 대안학교만의 특징이고요. 또 자체 개발 교과서를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 그 학교법인 일반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교지 교사 운영에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